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네,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편하게 생각나는 만큼만 하는 이야기, 철로역정,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번 주에 필그림 하우스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철로역정에 대해서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올리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느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잘못된 그런 정보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나는 만큼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천루역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이제 훌륭한 작품이고 많이 읽힌 작품이다가 보니까 좀 더 이제 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초심을 좀 잃어버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초심이 뭐였냐면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점점 그게 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스몰 토크를 이제 지향을 하는데 점점 정보 전달로 이제 빠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다시 초심을 되찾자는 마음으로 저번 주에 올렸던 걸 지웠고요. 이번 주에, 오늘 철로역정에다가, 왜 철로역정의 주제를 잡았었냐? 제가 필그림 하우스를 갔다 왔는데 그 옆에 철로역정 순례길이 있어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설명 들으면서 가면 그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요. 그거를 갔다가 와서 좀 철로역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물론 철로역정 책은 그 전날에 읽고 갔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대해서 다루려고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스몰 토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점점 이제 빅토크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이제 진지하고 이제 심각하고 정보 전달하는 그걸로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볍게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필그림 하우스 갔다 온 그 내용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를 보통 분들은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자라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교회가 아니에요. 다니는 교회가 종교인이 한 열 몇 명 정도 되는 그런 개척 규모의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죠.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제 친형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거기서 이제 왜 그런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 형 목사님을 좀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그쪽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저저번 주 정도에 왔습니다. 집사님, 기도원 한번 갑시다. 네, 진짜로 그랬어요. 기도원 한번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기도원을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광고를 하는 걸 보니까 기도원 같아 보여요.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가. 그런데 가보니까 조금 기도원하고는 다른 느낌의 센터더라고요. 일단 그 필그림 하우스는 영성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가서 주의하실 점은 어, 좀 이제 큰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전체가 노키즈 존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식사 시간에만 이제 애들 되는데, 그럼 애들이랑 오는 가족들은 어디에 있냐? 그 인근에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필그림 빌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가족들 위주로 할 수 있게 좀 큰 방이 있는 데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식사 시간에 와서 네, 식사 시간에 와서 이제 식사는 같이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오는 것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생각을 해보면 애들이 와서 뭐 안전하게만 있으면 됐지, 뭐 기도원을 애들 데리고
애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기도를 잘 하는 아이들은 손에 꼽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공간은 아이들이 좀 오기를 좀 이제 자제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본관 필그림 하우스랑 그 옆에 필그림 하우스랑 그 옆에 있는 기도하는 공간들이 채플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은 아이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화하면은 주변에서 좀 자제를 시키시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하면은 뭐 누가 나서서 하지 마세요 한 적은 없는데 일단 그 자체가 분위기가 컨셉 자체가 조용하게 명상과 묵상과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비워내고 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그림 하우스는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평신도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공간 같아요. 그 어쨌든 시간에 기도원 자체를 이제 평신도들은 한번 가자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기도 하고 그런데 필그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가도 억지로 뭐 기도회를 가야 된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옆에 순례할 수 있는 순례길이 있고 그리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마음을 비우고 평안한 이런 쉼을 가지고 마음에 이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필그림 하우스에서 뭐 협찬해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갔다 온 경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를 가는데 필그림 하우스 옆에 철로역정 순례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 순례길을 이제 첫째 날에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금요일 저녁에 가서 제가 회사를 끝내고 사실 점심 조금 지나서 이제 회사 이제 반차를 내고 갔는데 2시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4시인가 5시인가 그때쯤에 도착을 했어요. 네, 만만치는 않은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그래서 이제 좀 1시간 정도 쉬다가 저녁을 먹고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천루역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네 기도를 가볼까 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한 10시쯤에 좀 이른 저녁을 자고 그리고 산책도 한 바퀴 했군요. 네 산책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그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천루역정 책을 새로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네, 천루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천루역정은 참 문구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려져 있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안 읽어본 크리스찬 분들이 꽤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초등학생, 중학생 그 정도 사이 때쯤에 한 번 읽었고 그때 워낙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게 재미있게 봤었고 어떻게 보면 천루역정이 네, 좋은 번연이 꿈에서 이런 걸 봤다라는 스토리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읽다가 내가 꿈에서 보니 하고 하는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하여튼 꿈에서 본 내용인데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크리스천이라는 등장인물이 네, 자기가 원래 살던 도시에서 떠나서 천국을 가는 그런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악마도 만나고 뭐 동료도 만나고 뭐 그런 건데 너무 극초반 이야기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1부에서 크리스찬이란 주인공이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순례길에 떠납니다. 하지만 2부에서는 부인 아내 네 아인이라고 할 뻔했어요. 하여튼 뭐 그 부인과 그 아들을 셋 다 아들이었을걸요. 하여튼 그 자식들과 네,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처자식 버렸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면서 보셨으면은 네, 그럼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천루역정을 보면은 그 크리스찬 그 주인공의 여정이 꼭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크리스찬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들과 생각들을 잘 다뤄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시라면은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읽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읽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셔도 좋은 그런 책이고요. 한,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읽어도 괜찮을 그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주인공에게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도 충분한데, 그 주인공이 아니고 그 주변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등장인물로 긍정적인 인물도 등장하고 좀 부정적인 인물도 등장하는데,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신실이라는 동행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망이라는 소망이었나요? 네, 소망이라는 동행자도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나태 뭐 이런 주변 인물도 나오고 무지라는 인물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주인공급, 그러니까 이제 올바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만 볼 수 있으면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나는 이제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크리스찬임에도 너무 나태하고 뭐 무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식으로 주변 인물들까지 공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안타까우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도 초반부에는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계속 길을 가면서 이제 그 글을 읽어요. 그 성경이라고 해야겠죠? 두루마리를 주는데 계속 읽으면서 가요. 그래서 그런지 후반부에서는 좀 이제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 크리스찬이라는 등장인물의 성장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한 권 안에 끝내려면 그 정도 성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게 여행길을 떠난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 판타지 소설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악마랑 나와서 악마랑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뭐 갑주를 입고 칼을 들고 이제 가다가 이제 사형당할 뻔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모험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찰로 역정 오히려 어, 크리스찬들이 더 봐야 되는 그런 신앙서적. 하긴 원래 신앙서적은 크리스찬들이 읽나요?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한 번쯤 읽어봐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서적, 네, 중세 17세기에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번역본으로 보면 천로역경이라고 이제 글자가 쓰인 이제 한국어 본이 그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이제 초기의 신앙서적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서적의 고전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크리스찬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크리스찬이 아니면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느냐? 사실 신앙서적은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는 좋은 도덕책이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읽어보셔도, 안 믿는 분들도 읽어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에서 좀 떠나서 이제 철로역정 순례길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은, 그 필그림 하우스 옆에 있는 철로역정 순례길을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긴 있어요. 철로역정 웰컴 센터라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직접 이제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웰컴 센터에 가서 이제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지는 않고, 목사님이 직접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각 지정 장소마다 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봤던 거를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봤더니
더 좋아요. 제가 맨 처음에 볼 때는 한 30분이면 그래도 한번 둘러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둘러보는 거면은 그냥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은 한 20분 정도면은 그러면 충분히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의미를 듣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해설을 들으면서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새벽 6시 한참 뜨거울 때였죠, 저번 주. 태풍 오기 전에. 네. 그래서 한참 이제 더울 때 갔는데, 그래도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서 가니까 그래도 시원하게, 아침이라 시원했어요. 점심엔 뜨거워졌지만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보니까 시원하게 잘 설명을 듣고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철로역정 순례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또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그림 하우스가 진짜 이제 어, 필그림 하우스 홍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쯤 가봐도 괜찮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압박감도 없어서 이제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좀 자연스럽게 있다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네, 그럼 그때 통성 기도하는 데가 있고 네, 묵상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골라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 박스가 많진 않지만 이제 네,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그러니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이제 뭐야 수목원에 있는 자연휴양림에 있는 그런 어, 휴양림 숙박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데 TV 없고 뭐 전자기기 없는 그런 곳에 좀 가서 쉬고 오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 이제 휴식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 한 번씩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영성센터인 만큼 음, 이제 좀 개인 확인 절차는 좀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천리역정 순례길을 돌아다니면 한 바퀴 도는데, 옛날에 제가 했던 그 교회학교에서 천리역정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때가 있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 어, 가깝게 보자면은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네,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짜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한 3, 4년 전에 짰던 기억이 나고, 4년? 4, 5년 정도 됐을라나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추정놀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철로역정이 참 이제 의미도 좋고 또 프로그램 만들기도 좋고,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한 뭐 두세 시간짜리 야외 프로그램들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선크림은 충분히 애들이 잘 바르고 그리고 이제 가야겠지만, 이제 좀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은 교회 내에서도 그 장소를 잡아서 그 장소마다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장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붙여가면서 어, 미션 미션을 하는 그런 재미를 느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규모가 적은 교회라면은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교사들이 그만큼 필요하고 교회 어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곳은 사용할 수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철로역정을 하면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거리감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또 철로역정을 한번 제대로는 아니고 준비를 하면서 장소라든지 그런 명칭들을 다시 한번 쭉 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와서 또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보니까 더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런 걸 애들한테 시켰었지. 네, 고생 좀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제 애들이 좀 고생을 했지만 네, 미안합니다. 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추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일부러 고난에 빠뜨린 경향도 없잖아 있긴 있어서, 하여튼지 간에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천로역정 프로그램들을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에 퇴실이고, 필그림 하우스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이제 베개피라든지
이제 침대포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걷어다가 뭐 모아주는 그런 걸 그런 곳이 퇴실 전에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빠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지 않아도 정리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뭐 이제 예약 불가복 이렇게 걸어버리진 않으시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고 나오면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돌아오는 길에 네, 그 근처에 춘천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평 옆에 춘천이죠. 네, 그래서 가평에서 닭갈비도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네요. 네, 오늘은 필그림 하우스랑 네, 철로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철로역정, 네, 좋은 책이고요. 네, 교회학교에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요즘 신앙서적 이런저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찾아보신다는 느낌으로 신앙서적 어떤 거 볼만한 거 없나 생각하신다면은 네, 철로역정 한번 보시는 걸로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 네, 조용하고 좋은 네, 영성센터입니다. 그레이스 창이시라면은 한 번쯤 가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없고 꼭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 가볍게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네,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가서 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나실 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되는 그런 숙소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도 빼먹었지만 이번 주에도 그리 길지는 않은 게 어차피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소재가 떨어지면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가볍게 이런저런 잡담을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주제라도 좀 있잖아요. 주제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네, 주제가 계속 나오네요. 음, 언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또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저도 동향을 조금 주시를 하고는 있고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